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제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와 리스닝 교재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저희 어드밴스드 라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현재 펜덕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원장님들께서 사용해 주시는 교재가 라이팅 앤 스피킹과 리스닝 교재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재들은 라이팅 앤 스피킹,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재는 리스닝,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원장님들이 찾으시는 교재인 만큼 오늘은 좀 자세한 내용들, 그 뉴스 청취 파트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진행하게 될 라이팅 앤 스피킹과 이제 뉴스 그리고 리스닝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네, PPT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는 이제 펜덕스에서 원어민 영상 강의가 제공되는 그런 교재고요. 원장님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지만 들어오시면 뮤트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팅 앤 스피킹은 원어민 동영상 강의가 준비된 교재 라인으로 총 9년 동안 아이들이 학습할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정도 수준부터 토플 레벨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와 리스닝 교재는 컨텐츠는 어학 컨텐츠이지만 그 형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형태는 이제 학교 서술형 평가까지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원장님들 선호도가 높고 특히 중고등학교 원장님들, 학생들 티칭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선택해 주시는데요.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 사용 교육 오늘은 구성과 수업 그리고 강의, 숙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입니다. 저희 이제 라이팅 앤 스피킹은 동영상 강의가 있는 라인이 화이트부터 블루 레벨까지 총 5년 학습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쪽에 해당하는 어드밴스드 라인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가 되고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블랙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드밴스드 라인 이런 쪽들이 이제 학교 서술형 평가랑 연계가 되어서 동영상 강의가 필요 없는 레벨의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쭉 동영상 강의로 5년 동안 학습해서 스피치 실력을 끌어올려 놓으면 자연스럽게 쓰기 말하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교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모든 책마다 목차가 있습니다. 뭐 자료를 요청하신 원장님이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 이제 펜덕스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들께는 저희가 항상 이 목차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총 이제 하나의 컬러 레벨에 대해서 12권의 학습 분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각각 한 권이 한 달 학습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보고 아이들의 레벨을 확인해서 이제 그 교재를 선택하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저희 교재의 목록 리스트 주제별로 네, 뮤트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렇게 이제 저희 교재들의 주제 리스트를 보고 교재를 선정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이들이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라이팅 해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느냐. WS 이제 교재 그 구성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학습한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총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스크립트 안에서 발표 연습을 약간의 변형을 해서 발표 연습을 하는 게 한 파트고 또 하나는 이제 아예 새로운 이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본인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걸 합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학원에서 교정을 받은 후에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할 것인가?
보시면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어떤 동물을 좋아하느냐 이런 내용들인데 보시면 지금 가장 이제 원어민 영상 강의가 그 모든 챕터의 이제 앞에 2페이지를 해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는 원어민이 문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문단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토픽 센텐스가 무엇이고, 서포팅 센텐스가 어떻게 이제 그 토픽 센텐스를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결론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어민 강의를 해주고, 원어민은 또 하나 이 주제에 대해서 해설도 해주면서 밑에 있는 여기 팁 부분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어민의 브레인스토밍 결과 우리 아이들이 아래 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샘플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샘플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오른쪽 페이지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미리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 중에 아이들이 하나씩 고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있는 스크립트 안에서 단어를 넣거나 혹은 단어를 고르는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약간 변형해서 이제 아이들이 발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그 원어민의 영상 강의에서 문단을 어떻게 쓰는지,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팁을 가지고 샘플 스크립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 7분 내외의 강의로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영상 강의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원어민 발음을 바탕으로 변형된 본인의 스크립트를 암기해서 발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암기예요. 스피킹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발음이나 억양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어휘나 구문이 다양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펜덕스가 샘플 스크립트를 주고 완전한 문장을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먼저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학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있는 문장 안에서 단어 정도를 교정해서 넣어서 아이들이 수정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암기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하단처럼 스피킹 리포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그 평가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는지 다 수치화를 해서 저희가 나열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스피킹이라고 하면 적극적이다. 아니면 발음이 좋다. 유창하다. 이 정도의 이제 그 평가를 해주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이제 토픽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스트럭처를 어떻게 잡았는지, 유창성이라든지, 그리고 어휘 사용 능력이라든지, 그래머는 어떤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마지막에 여기 티처스 커멘트 이 파트에서는 원장님들께서 혹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발표를 듣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자면 칭찬과 격려의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저희도 원어민 강사가 있고 원어민 교사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간혹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나빼드 정말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기준점이 특히 스트릭트하고 좀 정직한 선생님들일수록 50점 혹은 60점이 나쁘지 않다. 딱 절반, 점수의 절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스피킹을 잘하는 비결 중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스피킹을 잘한다고 믿고 또 흥미를 갖고 다시 한번 발표하게 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암기하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큰 실수 없이 스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80점에서 점수가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멘트는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주시는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게 더 아이들이 다음 학습에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2번째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뒷페이지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원어민 동영상 강의를 보고 아이들이 있는 주어진 스크립트 안에서 단어 정도를 바꾸어가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이 2번째 챕터에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스크립트를 완성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픽은 그대로예요. 앞에랑 동일하게. 그런데 요 팁에서 질문도 그대로지만 뒤에 핵심이 되는 문장의 완성은 아이들 각자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펼쳐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주어 혹은 주어 동사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들이나 구와 절들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문장들을 이 팁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완성을 해보고 이걸 하나로 합치면 본인의 스크립트가 오른편에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스크립트가 완성됐을 때 학원에서 간단하게 첨삭은 해주셔야죠. 그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첨삭을 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학원의 태스크가 많아질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펜덕스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주시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앞에 이미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변형해서 본인만의 문장을,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들의 문장 구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주로 스펠링 미스라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단어를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큰 문장 구조 안에서는 오류 없이 아이들이 해내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 스크립트를 변형해서 암기해서 발표하지만 사실 요 뒷부분은 만약에 수업 중에 바로 아이들을 첨삭해 주시고 발표하게 하게 해주신다면 아마 아이들이 암기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의 수업 중에 한 번은 암기해서 발표하고 한 번은 그냥 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원의 역할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 스피치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 저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페이퍼를 좀 스캔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첨삭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리포트를 써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특히 이 문법을 교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사실 대치동에서는 요거는 이제 저희 지방 학원에서 쓰는 것들을 좀 스캔을 한 거고요. 실제 대치동에서는 아예 첨삭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치동 아이들이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첨삭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대치동 아이들도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 여전히 문법 미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펠링 미스 할 때도 있습니다. 문장의 시작을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는 스피킹을 하기 위한 라이팅 교재입니다. 라이팅을 하기 위한 교재가 교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스피치를 하기 위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혹은 지금 학년 정도라면 반드시 인풋이 돼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좀 더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자신감 형성에 더 중요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짧게는 뭐 2, 3년 중학생 때 시작한다면요. 그리고 길게 쓴다면 아까 제가 한 9년 정도 쓸 분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그 사이에 문법도 학습하고 그리고 또 이 문단 단위의 라이팅뿐만 아니라 스피치 다양한 것들을 어휘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인데 미세한 시제를 틀린다고 해서 완료나 진행까지 다 구분해서 첨삭을 아주 새빨갛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의미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아이가 배웠다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문법 요소들 위주로 첨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들께서 라이팅 앤 스피킹 파트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한다고 하세요.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하나의 레슨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개별 학습을 시키시는 학원이라면 두 번의 수업이라면 첫 번째 수업은 아이가 영상 강의를 보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암기를 해서 각자 선생님한테 와서 발표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로 티칭하실 것은 없습니다.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티칭을 다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앞에 있었던 팁과 동일한 팁의 이제 문장을 변형해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스크립트를 작성해보고 그걸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해보는 이렇게 두 번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만약에 한 번밖에 수업 실수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숙제와 수업 활용 부분을 나누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트 1,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숙제로 내주세요. 제가 어제도 이제 프로그램 적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좋은 마케팅은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라이팅 앤 스피킹 같은 경우는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는 모습 그리고 그 영상 강의를 보고 샘플 스크립트를 변형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학부모에게 집에서 노출시키는 거죠. 아이들의 어학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아이가 보습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소규모 학원을 다니거나 어학원을 다니고 원어민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정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이가 저렇게 매주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암기하고 발표 연습하는 걸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학원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리고 좀 더 롱스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숙제로 영상 강의를 보고 원어민 강의 시청 후에 스크립트까지 완성해서 암기해서 학원에 오면 학원에 오자마자 스피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암기가 된 부분. 그리고 수업에서는 파트 2에서 이제 본인만의 스크립트를 쓸 때 그룹 수업을 한다면 아이디어 디스커션을 좀 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아이디어 디스커션을 시켜주세요라고 했을 때 원장님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단계의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디스커션을 해야 될 때는 우리말로 디스커션을 시켜주시고 결과물은 영어로 작성해서 발표를 할 때는 영어로 발표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지점을 잘 찾으셔서 디스커션을 하고 라이팅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대1 개별 학습을 하는 학원이라면 좀 차분히 본인이 원어민 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원어민이 각각의 팁에 대한 그 답변으로 만들어준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라이팅하게끔 그렇게 시켜준 후에 원장님 첨삭을 해주시고 그걸 보고 발표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 수업하는데 반대로 일주일에 3번을 수업하는 학원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력에 맞게 빨리빨리 끝나는 아이들이라면 다음 진도로 그냥 빨리 넘어가시는 것도 답이에요. 학부모의 니즈는 뭐죠? 교재를 한 달 쓰기로 했으면 한 달에 딱 끝내주는 거예요. 학부모의 니즈는 학원에 대한 학부모의 니즈는 아이들의 실력을 그냥 빨리 올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 아웃풋이 빨리 나와주면 교재를 한 권 보든 5권 보든 100번을 보든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라이팅 앤 스피킹 파트에서 실력이 단기간에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많은 스크립트를 암기해보고 발표해보고 써보고 교정받아보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다음 진도로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어제 그 인터와 어퍼 인터 파트에서 주 3회 클래스를 할 때 라이팅 앤 스피킹은 2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제가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녹화나 녹음을 해서 아이들이 앞에서 2번 발표한 것을 입에 좀 붙었을 때 녹화나 녹음을 해서 학부모님께 전송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서 또 결과물도 보여드리고 또 아이들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학부모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스크립트를 반드시 암기해야 하나요? 입니다. 암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세미나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암기를 좋아하지 않고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특히 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스피치에서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대치동에 이제 스피킹 하면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학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원은요. 별다른 특별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스피킹의 실력을 대단하게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학원이 하는 것 중에 그 굉장히 유명한 수업 방식 중에 하나는 토플 에세이 라이팅 지문을 그냥 암기시켜요. 그리고 그걸 발표시키죠. 얼마나 아이들 스피킹 실력이 빨리 올라갈까요? 정확한 문장을 매주 꾸준히 암기해서 발표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사용하는 구문이 약 80개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구문들은 보통 100에서 120개 내외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스피킹을 잘한다는 건 얼마나 다양한 어휘로 다양한 구문을 활용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스피킹을 못하는 것은 주로 어휘력이 부족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요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토리 CD라든지 다양한 리스닝과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방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다양한 요즘 펜도 있잖아요. 그런 펜으로도 아이들 도서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기본 샘플 스크립트만 있다면 암기하는 연습을 시켜주셔서 빨리빨리 아이들이 이걸 입에 붙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뮤트를 잠시만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상태에서는 풀 보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일단은 뮤트를 좀 잠깐 하고. 1박 2일 놀러 갔지야, 서연이랑 셋이만. 지금 이 시국에 어디 놀러 가고. 네, 그쵸. 이 시국에 놀러 가면 안 되죠. 네, 된 것 같죠? 네, 그럼 다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원장님, 아이들이 처음부터 암기하는 습관이 잡혀있던 아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금 토픽 센텐스, 그리고 서포팅 센텐스,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딩 센텐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에 암기하는 문장의 개수를 늘려나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 서포팅 센텐스, 이제 컨클루딩 센텐스만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다가 거기에서 서포팅 센텐스까지 암기를 좀 시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토픽 센텐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암기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원어민 동영상과 노출이 되면 학부모 인식은 스피킹에 강한 학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수업을 재미있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 집중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요. 그래서 수업을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흥미를 유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중요하죠. 아이들 수업에 대한 흥미.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본원에서도 이런 미션을 주고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누가 가장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가깝게 스피치를 하는지 혹은 가장 최근에 배웠던 어휘 책에 있는 단어 혹은 리스닝 책에 있는 단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시도해 보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 노트북 화면에 아이들의 그 소리 데시벨에 따라서 버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좀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는지, 제스처를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우리 평가 요소 항목들에 있는 것들을 게임처럼, 미션처럼 적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아이 컨택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어휘 사용력이라든지 제한된 시간을 지키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룹으로 수업하는 학원이라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방법과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 발표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내본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틀린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특히 대치동 아이들의 특징이죠. 완벽하고 싶고,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뭐 대치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잘 못해도 뭐 틀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한다는 거에 또 의의를 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쓰기, 말하기 파트에서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도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쓰기, 말하기는 원장님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그 드리는 질문인데 절대 머리에서 혹은 입에서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쓰기 말하기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특징이죠. 저도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쭉 학습한 그런 아이인데 정답이 아니면 입을 닫아요. 근데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최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대치동에서 초등 5학년 이하까지는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머 미스테이크도 많고요. 문장 구조도 아직 잘 안 잡혀 있고 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요. 동사만 한 3개씩 들어있는 문장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명사로 문장 쓰는 아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이 라이팅 앤 스피킹 실력 향상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본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수업을 재미있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게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 칭찬을 많이 좀 해주세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질문들은 블랙 레벨 이상이 되면 원어민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 2회 우리 학원은 스피킹을 50분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1차시 수업 때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 컬러 레벨들이 다 끝나고 원어민 영상 강의가 있는 레벨들이 다 끝나고 그 이상 단계가 되면 주제 자체가 아카데믹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의 자질에는 무엇이 있고 왜 그런 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쓰게 되는데 그룹 수업을 하시는 거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디스커션을 하고 그에 대한 에세이 라이팅, 간단한 패러그래프 작성을 다음 수업까지 숙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는 그 숙제로 했던 라이팅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이제 정원에 따라서 시간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0분 수업의 한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하실 거예요. 남은 절반은요. 저희 어떤 교재라도 하나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픈해드리는 컨텐츠가 뉴스 청취가 있죠. 뉴스 청취 컨텐츠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뒤에 항상 저희가 디스커션 토픽 2개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 안에서 모든 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뉴스 청취, 그 주에 아이들이 들었던, 리스닝 했던 걸 바탕으로 뉴스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디스커션하고 말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또 간단하게 라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주시면 훨씬 더 알찬 수업 구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라이팅 앤 스피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리스닝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스닝 교재는 레벨은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토플 레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 12년 정도 학습할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리스닝 교재는 수업을 하시지 않더라도요. 아이들 그 이제 문제풀이를 자유롭게 그 원어민 영상 강의와 제공하는 음원을 통해서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해오면 학원에서는 관리만 해주시면 되는 게 이 리스닝 교재의 특징입니다. 그 첨삭을 해주시고 첨삭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피드백을 받은 걸 다시 원어민 동영상 강의로 해설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스닝 교재는 관리형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스닝 교재의 또 하나의 구성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인텐시브 리스닝과 익스텐시브 리스닝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익스텐시브 리스닝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 CD 청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리스닝은 짧은 내용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저희 리스닝 교재를 보시면 긴 호흡의 글을 쭉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객관식 문제풀이, 컴프레hen션 문제풀이 하는 게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 한 문장을 듣고 빈칸 괄호넣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드러내는지를 확인하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 언어학자들이 리스닝 실력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향상시킬 때는 가장 좋은 게 이 익스텐시브 리스닝과 인텐시브 리스닝을 동시에 했을 때 빠르게 향상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스닝 교재는 권당 6개의 레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개씩 사용하도록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 뭐 결석이라든지 학원 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한 달 사용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숙제를 내주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리스닝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자료를 총 3가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성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어민 동영상 없이 음성만 듣고 테스트 1, 2를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2가지 방식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 원장님들은 음성학습으로만 문제를 풀어서 학원에서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끔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음성 강의로 문제풀이가 끝나면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 영상 강의를 다시 또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어민이 영상 강의에서 답의 근거가 스크립트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이들이 본인이 했던 답을 체크해보고 정답률을 높인 상태에서 원어민 선생님 영상 강의가 끝나면 학원에 제출해서 학원에서 첨삭을 해주시는 거죠. 실제 그러면 학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3번째로 제공해드리는 게 데일리 테스트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희 러닝센터의 자료실에 보시면 원장님들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자료인데 매 챕터가, 그러니까 매 레슨이 끝나면 이렇게 5문장 정도를 딕테이션 할 수 있도록 음원과 테스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로 해와서 학원에 제출을 하면 첨삭을 해주시고 학원에서는 리스닝을 수업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 테스트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학습을 하는 곳이어서 학습 안에 리스닝 시수를 넣어야 시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학원 랩실에서 아이들이 동영상 강의나 음성 강의를 듣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마다 6개의 레슨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원장님께서는 이렇게도 활용하시더라고요. 이 5문장 딕테이션을 6개 레슨을 다 모았다가 이 6개의 레슨이 다 끝나고 한 권이 다 끝났을 때 성취도 평가처럼 하루 날 잡고 1번부터 30번까지 쭉 딕테이션 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채점해서 또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죠. 리스닝 교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테스트 1이에요. 지금 여기 하단에 저희 교재인데요. 보시면 스크립트 중간중간에 listen carefully라고 해서 빈칸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스크립트 중간중간을 뚫어둔 거예요. 스크립트를 다 주지 않았거든요. 여기를 이제 딕테이션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워져 있으면 채우고 싶잖아요. 네, 뭐 학부모님들은 더 그러시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빈칸을 둔 이유가 스토리를 리스닝을 집중해서 듣고 또 아이들이 빈칸 없이 스크립트 자체를 다 제시하면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더라고요. 눈을 닫고, 이렇게 귀를 닫고 눈으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너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비워져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라는 의미에서 스크립트를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여기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지만 뭔가를 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빈칸에서 들려주는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메모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세요. 이거 실제로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다 받아 적는다라고 하면 이 2페이지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대치동 아이들도요. 그리고 한두 단어 이렇게 들릴 때마다 끊어서 멈추고 단어 쓰고 멈추고 단어 쓰고. 자, 이 테스트 1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익스텐시블 리스닝입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광범위하게 들려서 아이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절대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드러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면서 목적이 이러하니 아이들이 딕테이션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메모, 꼭 영어로 메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점점 리스닝을 하게 되는 환경 자체가 예전에 저야 짧은 문단 아니면 짧은 스크립트 다이얼로그 하나 들려주고 한 문제 풀고 이렇게 했지만 점점 긴 스토리를 들려주고 긴 글을 들려주고 2문제, 3문제를 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듣는 것을 2번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이 익스텐시블 리스닝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집에서 이제 학부모랑 아이가 씨름을 해요. 받아 적어라. 못 받아 적겠다. 안 들린다. 그럼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너는 도대체 학원을 내가 몇 년을 보냈는데 아직도 이걸 받아 적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학부모와 아이의 씨름에서 학부모와 학원의 역량, 우리 아이를 어떻게 끌어주고 있는지, 왜 이런 교재를 선택해서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전에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숙제로 어떻게 지도를 할지, 그리고 또 학원은 어떤 관점에서 익스텐시블 리스닝과 인텐시블 리스닝을 다르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한 건지 원어민 강의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LMS 기능은 없습니다. 원어민 동영상 강의를 촬영된 것을 올려놓고 아이들이 본인들이 학습해야 되는 챕터들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진도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가 안 되는 건 뭐 사실이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학원이니까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 이제 팁 1, 2가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원장님. 음원과 동영상 강의를 정확하게 잘 들었다면 모든 아이들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도록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을 아이가 충분히 잘 받고 있다면 그 아이는 숙제, 음성 강의 청취도, 원어민 강의 청취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처음에 적응하는 아이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학부모님 사인 받아오기라든지 아니면 리스닝 데일리 테스트지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본 교재는 우리가 채점을 해주고 리스닝 데일리 테스트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딕테이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를 가지고 더블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80점 이상, 저희 본원에서도 80점 이상이 되면 별도의 이제 숙제라든지 이제 엑스트라 호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지 않고 잘 학습을 했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80점 미만인 아이들은 다시 한번 복습 청취를 하게는 합니다. 그래서 복습 청취하고 학부모 사인 받아오게 하는데요. 그 영어의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 리스닝의 경우 유일하게 복습이 효과적이라는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리스닝으로 나는 우리 학원은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본원이 이미 그 100% 숙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긴 지문의 양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들어야 되는 듣는 속도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스닝 교재는 숙제 혹은 개별 학습일 때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랩실에서 들으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꼭 리스닝 교과목을 수업으로 뭔가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뉴스 청취 페이퍼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 주세요. 그 비문학 지문이고 그리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다 같이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뉴스 청취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글 해석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숙지를 한 후에 같이 들어보면 아이들의 성취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리스닝 교재와 뉴스 청취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리스닝 교재는 숙제로 집에서 원어민 강의를 듣는 모습을 노출시켜 주시고 이 뉴스 청취는 학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같이 듣고 딕테이션 하는 연습, 어휘 학습 요 정도를 같이 해주시면 수업과 숙제의 밸런스가 좀 맞을 거예요. 이제 뉴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뉴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뉴스는요. 첫 번째는 이제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뉴스는 저희가 총 5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아이들의 그 교과서 수준, 텍스트부터 토플 레벨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레벨을 선정하시는 방법은 항상 저희 이제 레벨표 보여드렸지만 같은 라인 안에 있으면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교재들을 선정하시는 것처럼 뉴스도 저희 어드밴스드 라인 레벨표상에 같은 라인에 있는 레벨을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주니어 1, 주니어 2, 칸이 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본인에 맞는 레벨을 이제 듣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학습량을 좀 늘리고 싶은 학원이라면 그 내 레벨이 주니어 1이다라고 하면 주니어 1 들으면 되겠지만 2 이상이다라고 하면 아랫 레벨까지도 같이 듣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적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전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죠. 아무래도 리스닝 교재가 스토리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는 부담감은 적은데 백그라운드 확장이라든지 라이팅 실력 확장이라든지 라이팅의 어떤 소스라는 차원에서는 뉴스 청취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 함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매주 5개의 레벨이 다 다른 주제로 그리고 그 주제들이 한 대여섯 대분류 안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주제들까지도 같이 담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듣기 훈련도 하지만 백그라운드 확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드 1100 레벨을 하는 학생이라면 그 라인을 따라가면 뭐 뉴스 주니어 2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레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니어 2가 나왔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낮은 레벨까지도 같이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죠. 보통 이제 뉴스 청취는 약 3분 내외의 음원을 제공을 같이 해드립니다. 저희가 페이퍼랑요. 답안지는 원장님들 보시는 자료실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뉴스 청취는 딕테이션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들은 한 5개, 가장 높은 레벨까지는 뭐 한 10개 정도의 빈칸 이제 채우기, 완성, 딕테이션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그 딕테이션 해야 되는 그 스크립트에서 좀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주제, 그 단어들을 미리 꺼내놨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쭉 듣고 뒤편에 보면 한글 해석본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실력은 저걸 청취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인지 능력이 아직 이 내용을 영어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아마 작년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어드밴스드 1인가요?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높은 레벨 아이들이면 초등학교 6학년도 어드밴스드 1 정도를 하는 학원이 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학년 아이들이 아무리 뉴스도 많이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브렉시트에 대해서 한글 해석본 없이 영문으로만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한글 해석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한글 해석본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듣고도 충분히 딕테이션을 하고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냥 듣게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한글 해석본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뉴스를 듣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들을 때 아이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자료들은 저희가 러닝센터에 원장님들께서 구매를 하시고 뭐 저희가 책의 형태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트를 매주 전주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성이라든지 딕테이션 답안지는 음성은 러닝센터에, 답안지는 러닝센터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세 가지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디베이트.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숙제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집에서 청취하고 딕테이션 해오면 학원에서는 첨삭 정도만 해주시는 거죠. 수업을 하는 케이스는 이제 이걸 아까도 이제 리스닝 교재 꼭 이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뉴스 청취 파일을 가지고 수업하시라고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디베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디스커션 토픽을 가지고 아이들이 찬반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영어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말로 디스커션을 해도 그 결과물을 영어로 정리하는 연습만 시켜주신다면 우리가 어차피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에서 계속 문단 암기를 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밸런스가 맞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 영어로 해서 아이들 부담감 갖고 펜덕스 너무 어렵고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어 논술과 영어 라이팅을 접목하셔서 듣기 한 내용에 대해서 국어 논술하고 그리고 영어로 라이팅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도 활용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뉴스 청취 원장님들께서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만 쓰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펜덕스 교재 중에 어떤 것이든 교재 라인 하나를 사용하는 학생이라면 뉴스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페이하시는 거라면 저는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선정하셔서 그걸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되면 뉴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리스닝까지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스 토픽으로 디베이트를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꼭 디베이트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미 라이팅 앤 스피킹에서 주제에 대해서 메인 그 토픽 센텐스, 서포팅 센텐스, 컨클루딩 센텐스를 쓰고 발표하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한 대여섯 문장 정도로 써서 발표하는 이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방식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라이팅까지만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학 특강으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레벨표에 맞춰서 뉴스 레벨을 선정했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혹은 쉬워하는 것 같다. 레벨 업다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상으로 저희가 교재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요. 업다운도 하시고 그 인근에 있는 레벨 한 2가지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세미나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굉장히 많은 원장님들께서 들어와 계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원장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이제 라이팅 앤 스피킹과 리스닝 교재였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진행했던 설명회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내가 지금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나 아니면 리스닝 교재 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나 힘들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마이크 뮤트 풀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언젠가는 이 방에서 저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는 원장님 중에서는 활짝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다 같이 우리 이제 나는 이렇게도 활용해봤다. 나는 이런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고 편하게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면 제 개인 톡으로도 카톡이 많이 오고요. 전화도 저희 사무실로 와요. 그러면 정말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사실 나는 펜덕스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학원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이거 괜찮은 방법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는요. 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을 주셨어요. 좋은 교재에 좋은 설명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요. 네, 감사해요. 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기 오늘 버케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네, 복화랑 네네. CR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원장님.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풍부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방금 채팅으로요, 교재 구매하셔서 어제 아이디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자료, 네, 그 받으신 아이디로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교재 그 러닝센터에서 모든 자료는 다 다운로드 혹은 오픈 가능하십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뭐 오늘 세미나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 주시거나 아니면 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리딩 세미나는 CR 리딩과 보캐블러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세미나는 그러니까 오늘이 세 번째 차수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요. 저희가 항상 녹화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 교재 안내에 교재 사용 설명서라는 파트에 녹화본을 오후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놓치셨거나 아니면 다시 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채팅을 계속 주셔서 나름 질문을 오늘은 좀 받은 저도 네, 기쁜 그런 세미나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많은 질의응답이 이렇게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CR 영어 교과서 그리고 어휘학습, 저희 보캐블러리 교재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원장님 한 분 요청하셔서 저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펜덕스를 사용하면서 뭔가 키워드를 가지고 학부모님과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한 50분 정도를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늦지 않고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